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2일 오전 11시 7분입니다. 주말에 발표된 두 가지 여론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에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이 원인은 이재명 후보 쪽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속하고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계속 사과를 하면서 변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김종인 변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김종인이 윤석열 상관인 것처럼 계속 선대위 구성에 제동을 건 게 영향을 준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뉴데일리와 시사 경남 의뢰로 PNR이 조사한 걸 보면은 윤석열 46.5입니다. 이재명 36.7%, 심상정 3%, 안철수 2.6%, 김동연 1%, 그 외 인물 2.7%, 지지할 후보 없다 6.6%, 잘 모르겠다 0.8%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46.5, 이재명 36.7, 그 차이는 9.8%로 오차범위 3.1%포인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만은 전주에 전주죠. 지난주 조사죠. 지난주 조사에 비교하면은 윤석열은 1.8%포인트 떨어지고 이재명은 4.5% 올라가지고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16.1%에서 6.3%포인트가 좁혀져 가지고 9.8%포인트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윤 후보의 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의 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다른 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TBS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5.6%포인트 떨어져서 40.0%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40%입니다. 말하자면 40%. 반면에 이재명은 7.1%포인트 올라가지고 39.5%. 그 차이는 0.5%로 아주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상정 4.5, 안철수 4.0, 김동연 1.1인데 전주에는 두 사람의 격차가 13.2%포인트로 윤석열이 앞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0.5%포인트로 좁혀졌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의 분석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인 40대에서 이재명 상승폭이 크다. 여당 안팎의 위기론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 선대위의 발전적 해체를 선언하면서 쇄신,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민주당 지지율도 2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는 게 리얼미터의 조사하고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TBS 조사입니다. 리얼미터의 오늘 발표된 걸 보면은 문재인 국정수행 지지도가 2.2%포인트 전주에 비해서 올라서 39.5, 부정평가는 1.8%포인트 낮아서 57.1, 민주당 지지도도 1.8%포인트 올라서 30.3, 국민의힘 지지율은 1.3%포인트 내려서 41.2%. 정당 지지율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재명 지지율이 올랐다. 요게 두 여론조사의 공통점입니다. 여론조사는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느냐 내리느냐 하는 흐름 속에서 각각의 지지율이 위치하게 되는 것인데, 일단 두 여론조사의 공통점은 윤석열 하락, 이재명 상승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하락은 컨벤션 효과가 이제 끝나가지고 원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은 지난 일주 동안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은 윤석열 떨어지고 이재명 올라간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 윤석열 쪽에서는 마치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선대위 발족을 하면서 김종인 80 노인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정해놓고 이 사람이 싫어하는 김병준, 김한길은 안 된다, 된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윤석열, 김종인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윤석열이 계속 김종인에게 무슨 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이란 이미지가 이재명 이미지와 겹쳐서 윤석열 쪽에서 불리한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보다 그 자리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등장했으면 어떨까요? 전체적인 국민들에게 주는 인상은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윤석열 후보 또는 그 진영에서 이제 정권 다 잡았으니까 정권 잡은 뒤에 어떻게 자리를 차지할 거냐 하는 그 암투를 벌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걸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선거 구도는 2002년 이회창 대 노무현 구도의 재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회창 후보는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지지율 조사에서 1년 이상 압도적으로 1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후보는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부터 드라마를 만들고 그 뒤에 이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선거 한 달 전에는 이회창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한 20일 남겨놓고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씨와 단일화를 하면서 지지율이 급등해가지고 바로 그 길로 투표율까지 직진했습니다. 그리하여 약 2%포인트 차이, 5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때도 여당 후보인 노무현 후보가 오히려 야당 후보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뛰고, 야당 후보인 이회창 후보는 느긋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역전패를 당한 것. 요사이 윤석열 후보가 마치 여당 후보인 것처럼 느긋하게 하면서 야당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야당 투사 도전자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뇌물 전과자 김종인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일주일 이상 보여준 데 대해서 제 주변이라 하면은 아주 정통 보수 세력인데, 김종인 미워서 윤석열 못 찍겠다 하는 말까지 나오는 그게 바로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 구도는 윤석열 후보 압승 구도이지만은 이걸 망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 또는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마치 여당 행세를 할 때입니다. 야당은 야당처럼 외로운 늑대처럼 싸워야 되는데 야당이 여당 행사하는 꼴을 한국 사람들은 못 봅니다. 감사합니다.